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자, 한 주가 벌써 끝나갑니다. 12월 21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동지인가요? 아이고, 벌써부터 이제 밤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새벽 시간인데도 딴 때는 약간 좀 밝은 듯한 느낌이 요 며칠 전까지 있더니만 어제 오늘부터는 깜깜한 밤에 괜히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평소 때 양력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기후라든가 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음력이 왜 이렇게 딱 잘 맞아떨어지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오늘도 동작도 갑자기 깜깜해진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조상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상의 지혜를 주식 투자에 어떻게 차용시킬 방법은 없을까? 그런 연구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자, 출발 징수와이드 일부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 TV로도 여러분 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 코스피 전 거래일보다 6.41포인트가 올랐죠. 1999.50으로 아슬아슬하게 2000선에 살짝 넘기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 절벽의 협상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전장 대비해서 59.75포인트가 상승한 13,311.7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공화당에서는 플랜 B 이렇게 가동시키겠다고 하고요. 통과시키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또 거부권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이게 통과될 듯 하면서도 왠지 이렇게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재정절벽이라는 큰 이슈에 가로막힌 우리 증시 섣불리 어떤 한 포지션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하면서 적절한 그 타이밍을 잘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이 한 주간의 관심주에 대한 수익률 점검과 AS를 해드리고요. 오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도 제시합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익 대리가 1월 증시는 이 12월 효과가 반납될 것을 우려해라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이에 따른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 짜보겠고요. 네, 다음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감기가 좀 기승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주사도 한 방 맞고 약도 계속 먹었는데 이게 낫질 않더라고요. 그만큼 독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제가 좀 목소리가 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가 막혀 죽겠습니다. 네, 강정환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자, 어제 종목까지 시초가 대비 수익률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총 4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웰크론, 한택, 진성TC, 아시아나항공, 휴원스가 있는데 현재 수익률이 3종목이 다 수익이 나 있습니다. 2.7, 2.8, 0.2%. 휴원스만이 마이너스 3%로 지금 소폭 빠져 있고요. 최고 상승률로 따지면은 5%, 6%가 모두 웰크론, 한택, 진성TC 두 종목이 넘겼습니다. 타이밍을 잘 타신 분들께서는 5% 이상의 수익을 강정원 부장님의 추천 종목으로 얻을 수 있었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가운데 특별히 리뷰하실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아시아나항공과 어제 제시한 휴원스는 종가 기준,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지금 제가 제시한 종목들, 웰크론한테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관도 17만 주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5,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제가 5,700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5,7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최근에 외국인 집중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역시 환율 하락에 치료해주고 외국인도 어제 8만 주의 수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제시한 종목들이 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적절 시점에서 좀 하락 시에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종목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오늘장 추천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시가공유하시는 미디어플렉스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미디어플렉스는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99년도에 설립됐고요. 지분 57.5%를 오리온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설립 초기에는 영화 상영과 영화관 운영을 주력으로 하였습니다만 2003년도 이 자회사인 쇼박스를 흡수하면서 합병하면서 영화 투자 및 배급 전문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관객모를 동원하는 도둑들을 비롯해서 괴물,
흥행이 실패했습니다만 태극기 휘날리며 국가대표 등이 대표적으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요. 극장과 케이블 TV 채널을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이 국내 영화 시장에 적합한 이런 작품으로 수익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80여 편의 그 영화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스마트 TV 등장에 따른 그 부가 판권 시장의 출현으로 인해서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홈쇼핑 사업에 2008년도에 진출했고 참사리 탁주와 남한산성 소주를 생산하는 참사리 LNF를 인수하면서 막걸리와 귤 사업도 진출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수익 구조는 99%가 영화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올해 영화 흥행 돌풍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관객을 동원한 그 해운대가 1,13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만 이 미디어플렉스의 도둑들이 1,300만 원을 기록하면서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광해가 12월 12일 기준 1,2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도둑들이 최대 관객 수고요. 올해 1분기에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4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올해 한국 영화의 바람을 좀 시작한 그런 영화는 역시 도둑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손희섭 주연의 회사원을 개봉을 했고 손익분기점이 150만 명인데 111만 명을 동원하면서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 11월에 개봉한 이 정재영 주연의 내가 살인범이다. 이거는 그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봉 7일 만에 100만 18일 만에 2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손익분기점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2월 5일자까지는 250만 원을 돌파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한국 영화의 극장 매출은 이 극장과 배급사의 1대1의 비율로 분배되고 이 배급사는 이 분배금에서 배급 수수료를 10% 공제합니다. 나머지 매출 부분은 이제 부가 매출과 이 제작비와 금융비, 이 관리수를 공제한 이런 계약에 따라서 투자사, 제작사에 배분되는데 미디어플렉스와 같은 이런 투자사에 있어서는 그 배급사에 배분되는 극장 매출이 매출액이 되고요. 배급 수수료와 제작사, 이 공동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분배금들의 합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다만 그 미디어플렉스는 배급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배급 수수료 또한 그 미디어플렉스의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영화의 수익 분배 구조상 영화 관객 수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도둑들로 최대 흥행물에 성공한 그 미디어플렉스가 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707억을 벌써 기록하면서 지난해 총 매출액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 수치는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을 말하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3분기까지 84억을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55억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순이익도 104억 적자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88억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이 극장사업 매각 이후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3분기 이후에도 이 4분기에도 영업 흑자를 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매수와 기관 매수입을 들 수 있는데요. 주장수 재산 가치가 1,860원이고 현재가 PBR 0.9배입니다. 기관도 11월 20일 이후에 85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관도 역시 자동차 있는 걸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 보수적으로 지난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좀 소폭 증가하더라도 최소한 20억만 달성한 되더라도 EPS가 170원입니다. CJ CGV라든가 이런 동종업종 PER을 12배 정도 적용했을 때 올해 실적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00원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나오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한국 영화 흥행물회가 좀 지속된다면 역시 그 이상의 어떤 손해pon도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디어플렉스 영화 흥행 돌풍 지속의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가격대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850원, 순저가는 1,575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정원 부장과 함께 미디어플렉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동시호가 상황 진행되고 있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개장까지 1분 30여 초 남았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거래소 쪽이요. 네, 어저께 2,000포인트를 좀 아쉽게 회복을 못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동시호가상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0.29%, 2,005포인트에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한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6%, 지금 이제 기아차가 마이너스 1.2%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포스코, 현대오일스가 0.2%에서 0.8% 정도 현재 강보합권의 출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중공업 1.46%, 신한진주가 1.5%, 한국전력이 1%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강보합권으로 방금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0.06%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 CJ 홈쇼핑 지금 어느 정도의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보합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일단 2,000원 정도 하락했는 출발을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젠 같은 종목군 요즘 제약업종의 분위기 상당히 좋죠. 오늘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0.7%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막 열렸습니다. 오늘 산뜻하게 2,000선을 깨고 올라가면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2,006.08로 6.5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479포인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장 출발 상황 아주 좋습니다. 자, 2,000포인트 이제 막 지켜내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정태훈 팀장이 오늘 코스피 쪽 출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선물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0.6% 정도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한번 환산을 해보게 된다면 그와 비슷한 수준이 조금 유지가 되면서 2,008포인트에서 한 2,010포인트 현재 출발이 좀 이제 확정되면서 출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그 동시효과의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과연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하면서 끝날 제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삼성전자라는 자동차 같은 IT 자동차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2,000포인트 회복이 좀 실패를 했었는데 이 업종군들이 오늘은 과연 힘을 낼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004포인트 0.26%에 현재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은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 동향,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조금은 체크를 하시라고 먼저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50만 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어떤 뚜렷한 큰 상승폭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50만 원을 가해를 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47% 그래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시장과 같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된다면 향후에 어떤 삼성전자의 방향성도 우리 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현대차가 0.45%, 기아차가 0.2%, 현대오일스가 0.5% 정도 현재 출발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은 전체적으로 현재 강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14%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46%, 신한진주가 0.13%, 한국전력이 1.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도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0.5%, 그리고 NHN이 0.9%, KTNG가 0.12%, SK텔레콤이 0.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O일이 현재 보합권 LG전자가 0.69%, 삼성화재가 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수급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 쪽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현물과 그리고 선물 쪽에서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10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511계약 정도 매도 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아침에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국가지자체에서 기관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국가지자체 쪽에서 157억 정도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인데 최근에 어떤 국가지자체 쪽 그 자금들이 단기 트레이딩이 상당히 조금 심하다고 조금 심한 부분이 특징적인데 지금 현재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00포인트를 안착하는데 얼마만큼 또 힘을 보탤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투신 쪽은 지금 현재 14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펀드 환매를 했던 투신 자금의 매도 압박이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만회가 될지 여부도 투신의 어떤 자금 방향성, 그러니까 매도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기 때문에 펀드 환매, 펀드 매매 동향도 조금 참고를 하시라고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떤지 이상로 위원께서 봅니다. 네, 코스닥 기분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0.35% 상승 출발했는 상태고요. 일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12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개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코스닥이 지금 회복을 하려면 투신권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투신권 같은 경우에 지금 11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3분기에 크게 랠리를 펼쳤던 종목군 위주로 지금 투신권에서 매도세를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뵙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세 자체가 얼마만큼 받아줄 수 있는지를 여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오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IT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그리고 코스닥 우량기업 위주로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은 0.5%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CJ홈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약보합권 움직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1.2% 상승 출발을 했는 흐름이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또한 지금 23,100원으로 강보합권 움직임이 유지하고 있다는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JN의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요. 그만큼 제약업종에 대한 매기세 자체가 쏠리면서 4월에 약가단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의 우려감을 딛고 2분기,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내년에까지도 어느 정도 규제 리스크 완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약업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CJ 오늘도 1% 상승 출발했다는 거 한 번 더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4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적적인 기대감이 너무 많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하락을 하고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다시금 상승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SN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0.7% 정도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음식료 업종 어제 물가 상승을 했었죠. 그런 출고 가격 자체가 인상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 정리해봤고요.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0.7원 하락한 1,074원에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는 미 재정 절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달러와 엔화 대비 보합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1유로당 1.3244달러에 움직여 전일 대비 0.0004달러 올랐는데요.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은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플랜 B를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하원에서 바로 폐기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재정절벽 관련 낙관론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유로 역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1,070원대 초반에 달러 환율이 근접하면서 더욱 커진 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월말 탄탄한 결제 수요로 인해서 달러화 반등이 약하게 남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재정절벽 이슈가 달러화 반등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의 플랜 B 법안의 하원 투표 결과가 장 초반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변동성 화폐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72원에서 1,077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떤지요? 예, 현재 국채선물 시장에서 3년 국채선물은 0.02포인트 하락한 105.76포인트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미국 GDP 확정치 등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보합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과 동일한 수준인 1.80%를 기록하였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 국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미 3분기 GDP 확정치가 스포츠였던 2.7%를 큰 폭으로
상회한 3.1%로 나타났다고 발표가 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 압력을 상쇄하였습니다. 또한 정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 발표한 11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 지표가 2009년 11월 이래 최고치인 전월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안전자산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방향성 베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말 부 클로징에 들어간 기관들이 상당수 있어 적극적인 거래가 실종되고 관망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기미가 지속되고 있어 수익률 커브의 스티프닝 현상은 지속 연장될 것으로 보여 장기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85%에서 2.9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을 점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팀장과 오늘 장 특급 작전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세우고 계시는 전략은요? 네, 해외 증시 모멘텀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하는 포지션들이 업종 부분의 차별화가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나 2,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등락폭 자체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부분에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우호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반등폭이 좀 적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역시나 좀 숨고르기 양상 속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매크로적인 지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부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블랙아웃 연결되어 있는 테마성을 선취하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양봉 매수,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세 쪽에서 일관하되 중요한 자리 변곡점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김도영 대표께서 총괄적으로 들려주셨는데요. 자,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한다면은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을 둬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지금 매크로적인 지표, 경제 지표를 본다고 보면 미국발의 훈풍 부분, 그다음에 유럽발의 훈풍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관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주식의 시세 부분이 당장 하루 만에 1일 1일에 나타나지 않고 있겠는데요. 자, 미국에서 우리가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중국의 너무나 이슈로 주목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경제 지표에 어느 정도 캐터필러와 함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두산인프라코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누구나 다 알다시피 4분기 실적 그닥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매크로적인 지표 부분에서 주택 관련 지표들 그리고 또다시 그 부분의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성장 기초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업종인 기계 업종 중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를 좀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11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숨고르기 양상 속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곡 구간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16,900원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못할 것이냐 변곡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중기적인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17,000원 이하에서부터 16,5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경제지표 부분으로 본다라면 이 기계업종 한 번쯤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 언제 이 가격이었을까 생각하면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겠고요. 대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800원으로 좀 설정을 긴 호흡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기적인 부분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18,500원 정도까지는 내년 상반기 초반부에 1월, 2월 중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하지만 너무 긴 호흡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짧게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17,900원대 부분에서 목표가 설정을 하면서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과연 원전 얘기가 또다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과연
이제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역시도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오히려 더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원천 기술을 가져 있고 차트 모양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다원시스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저점을 찍고 단기 급등 이후에 10월 달에서 다시 지그재그 패턴의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박스권의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응집 구간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 부분에서 돌파를 안착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리 슈팅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저점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고점 부분에서도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하는 가능 속에서 이제 에너지 응집 구간으로 가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장중 부분이나 오후장에서 7,000원을 돌파하는 양매수 부분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때 따라가는 공격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으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7,220원 정도로 이렇게 올라타는 이 고점 부분을 올라타는 모습을 체킹을 하면서 홀딩하는 부분이겠고요. 만약 올라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되돌림으로 매도 압박이 나타난다면 짧게 이익 실현 안타 짧게 치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만약 올라탄다라고 한다면 좀 홀딩해서 들고 가면서 직전 고점보다 조금 더 낮은 7,600원대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개별주 성격에서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700원 정확하게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개별적인 부분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시세를 한번 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다원시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등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희망으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금요일장인 오늘 코스피의 2000선 안착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다음 주부터는 2012년의 마지막 한 주가 전개됩니다. 증권사의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2013년 이익의 3개월 전 대비 상향 정도를 중심으로 내년 펀더멘털 우량주를 선별해보면 24종목이 추려지는데요. 2013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추정치가 모두 3개월 전 대비 5% 이상 상향 조정된 종목들을 살펴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18대 대통령 선거 남겨진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하나대투증권은 2012년 마지막 주 무엇을 할 것인지 살펴봅니다. 동양증권은 미국의 M&A 시장에 주목해보고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12월과 1월 그 상반된 분위기에 대해 집중해봅니다. 이 가운데 대신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이익의 3개월 전 대비 상향 정도를 중심으로 내년 펀더멘털 우량주로 선별해서 24종목을 추려보는데요. 2013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추정치가 모두 3개월 전 대비 5% 이상 상향 조정된 종목들을 추려낸 결과입니다. 이들 종목들은 LGU+,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대우건설, 삼성테크윈, 롯데제과, 만도, 셀트리온, NHN, 한전기술, 제일기획, 제일모직, 삼성전자, GS리테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차기 대통령에게는 세대 지역 이념 간극을 메워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집권 초기의 경기 부양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으나 과거와의 단선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전성이 상저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화두는 일자리와 상생입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 가계부채 확산 차단, 복지 재원 마련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증시 참여자들이 점검해야 할 이슈는 먼저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내부의 고정거래 비중이 큰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과의 접점 찾기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나 향후 제시될 신성장 동력과의 사업 연관성이 관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강세 속도의 조절 여부도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재정절벽 이슈에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유럽계 자금이나 미국계 자금을 불문하고 견조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자금 유입도 전에 비해 견조한 상황인데요. 시장 베이시스 강세 속의 프로그램 수급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12월과 1월의 투자 수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시가총액 규모별로 보면 12월은 대형주, 1월은 소형주일수록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1월을 겨냥한다면 이제 대형주 비중은 축소하고 중소형주 확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미국 M&A 시장이 1분기를 저점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M&A 시장의 회복은 기업 부문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향후 재정 절벽 우려가 해소되면 미국 기업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도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근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미국 M&A 시장에서 특히 화랑을 보이는 분야는 IT 기업들의 모바일 부문 인수인데요. 한편 박근혜 정부는 ICT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두 팩트의 교집합은 모바일 관련 IT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이 영역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최근 국내 증시는 그 글로벌 자산시장의 안전 선호도 정도인 센티먼트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위험 선호도가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합의 가능성 및 내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최근 주가 상승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신영증권은 최근 위험 선호도 분위기에서 12월 효과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글로벌 자산시장은 유독 12월에 위험 선호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금융시장은 기대감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년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대한 그 기대감이 12월에 항상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부터 최근 9개년간을 조사해본 결과 12월에 안전 선호도가 부각되는 해는 작년 2011년을 제외하고 약 90%의 확률로 12월에 위험 선호도가 부각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험 선호도 현상은 2013년의 회복에 대한 심증보다는 연말 효과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1월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연말 효과가 되돌림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매년 1월에 위험 선호도가 부각될 확률은 33%에 그쳤습니다. 다만 12월에 위험 선호도가 덜 부각된 시기에는 그 다음 해 1월에 물려있던 위험 선호도가 부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샘플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센티먼트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이고 반면에 펀더멘털이 강력하기 힘든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의 이런 경험적인 사례를 참고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위험 선호도가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결론인데요. 다만 센티먼트의 방향성이 영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12월과 1월의 다른 분위기를 언급한 이유인데요. 결국 현재 위험 선호도를 내년 초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의 전략보다는 기업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해서 투자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이익이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센티먼트에 대한 예민한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1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털이 양호한 대상은 그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기업이익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지수 상승으로 인한 이익 하향 타이밍을 고르는 세력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 선호와 함께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의 전략은 전체 지수의 추세적인 방향성 베팅과 수급 전략보다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전, 반도체, 음식료 업종 등 여타 개별 종목들의 펀더멘털을 가셔야될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순환매 장세 역시 연말 효과로 이루는 위험 선호도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 프로그램 등의 연말 프로그램 매수 및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와 동시에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었는데요. 내년 초 프로그램이 출회되는 과정에서 그 되돌림 장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핵심은 센티먼트 및 밸류에이션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핵심은 역시나 펀더멘털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이익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반도체, 가전, 음식료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2,000선으로 힘있게 뚫고 출발했던 증시가 다시금 좀 하락을 하면서 2,000선에 좀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1,998포인트로 내려앉아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흐름은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에 적절한 대응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내일은 주말이니까요. 자, 업종 스캐닝 시간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흐름은 먼저 정태근 팀장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IT 업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현재 2% 넘는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배상금에 대해서 좀 축소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가 됐었는데 애플이 여기에 좀 불복을 하게 되면서 항소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한번 부각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현재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계속 어떤 기관의 환매가 삼성전자 쪽으로 아무래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빠지진 않지만은 추가 상승을 계속 제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의 어떤 펀드 환매 자금뿐만 아니라 어떤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도 만약에 집중이 되게 된다면은 기관, 외국인의 양쪽의 어떤 매도로 인해서 추가적인 약세는 조금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50만 원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고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될까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한 번도 가지 못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2011년 말경이죠. 2011년 말경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 3번 정도 어떤 장을 받고 돌파했었던 부분들도 보게 된다면 그만큼 신고가도 쉽지가 않다는 부분들, 삼성전자의 신고가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란 부분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를 먼저 얘기하게 되면서 IT 업종 아이템 전체 업종 지수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 1.6%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현재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부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1.1%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보합권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IT 업종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승폭이 현재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화면 우측에 보신 바와 같이 N자형 반등을 현재 시도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약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영향은 삼성전기도 조금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한번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0.96%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이노텍이 0.24% 정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는 현재 마이너스 0.5% 정도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아차가 좀 강보합권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0.3% 정도 업종 지수가 강보합권 흐름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0.2%, 기아차가 0.17%, 쌍용차가 0.5%인데요. 일단 기아차, 현대차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등을 쳤지만 이 반등세가 지속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대적으로 무역 부분에서 경쟁을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한 90년대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소니, 삼성전자가 상당히 우월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역전이 됐고요. 하지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떻게 본다면 많이 발전했지만 일본을 아직까지도 조금은 따라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엔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어떤 품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어떤 주가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00엔당 1% 원화 강세를 보였을 경우에 어떤 매출의 한 12%인가요?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팔더라도 환율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매출을 깎아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4분기에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 합쳐서 120만 대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3분기와 똑같이 120만 대를 많이 판다 치더라도 환율적인 부분에서 비오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아차,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5,000원의 어떤 전 저점에 대한 확인, 지켜줄지 아니면 이탈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 저점을 지켜준지 여부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23만 원이 돌파가 이제 23만 원 돌파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양세로 전환이 되는데 어쨌든 뭐 현대차, 기아차 장기 추세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부분들 좀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가 0.34%, 현대위아가 0.29%, 만두가 0.39% 정도 현재 강박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금호타이어가 0.78%, 넥센타이어가 1.22%, SL이 1.46% 정도 현재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동양기전이 마이너스 0.48%, 세종공업이 1.2%, 현재 평화전공이 1.94%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조선업종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 오늘 쪽에서 0.8% 정도 현재 강보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1.46% 정도 현재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28%, 삼성중공업이 0.77% 정도 강보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상선 수주에 대한 얘기보다 어떤 새로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2013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양 플랜트가 소위 말하면 대륙붕이라든지 어떤 그 대륙에 강간 파이프를 꼽아서 시추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해양 플랜트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어떤 해양 플랜트 뭐라 해야 될까 대륙붕이란지 어떤 이라크 지역과 같은 대륙 부근에서 어떤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뽑기 쉬운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심해라든지 그 셰일가스 같은 그 점도층의 어떤 그 기름을 뽑기 힘든 지역도 이제는 시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이라든지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추가 예정이 될 건데 그쪽에 어떤 시추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력이 아직 중국이 현재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 쪽으로 현재 집중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2013년도에 한번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조선업종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이 조선업체들이 지금은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최강업종이 최근에 기대감을 올라왔듯이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어쨌든 장기적인 추세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위치를 차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유화학종은 0.32% 정도 현재 강보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현재 보합권, GS가 마이너스 0.4%, SOL이 0.47%, 화학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LG화학이 0.88%, 호남석유화학이 0.6%, 금호석유가 1.5%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 기계, 금융건설 어떤지 이상로 의원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일단 철강 금속 업종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본다면 중국 증시 모멘텀이 되겠죠. 그만큼 중국 증시가 지금 하단에서 상당히 크게 반등이 나오고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에 대한 정책 면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시진핑 체제가 추구하는 부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소비 확대입니다. 그만큼 도시화를 하려면 기본 소재적인 부분,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일어나야겠죠.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기계 업종 자체가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띄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소비자는 꾸준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철강 금속 업종이 어느 정도 큰 상승폭을 기록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최근 들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흐름 자체는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폭 자체는 어느 정도의 차익실현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서 흐름 자체가 한번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그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 자체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흐름을 조금 생각하는 그런 여유로운 매매 패턴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포스코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외국인의 기관의 순매수 기조였습니다. 기관 자체가 상당히 크게
끌어줬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국인의 매매 자체가 지금 상당히 주가 자체를 크게 이끌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현대제철이나 아니면 포스코같이 대형주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형주는 아직까지는 접근하기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업종 중에서 동양철강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슈적인 부분 한번 보신다면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 동북아에 대한 스마트 그리드 어느 정도의 PNG 사업을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만큼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북한,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한다는 거죠. 그만큼 동양철강 같은 경우 이슈가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거기에 대해 일단 오늘은 테마성 재료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괜찮지만 뭐 장기적인 실질적인 부분으로 같이 보신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인 부분을 연결되려면 당연히 확정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죠.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종 같은 경우 오늘 상승폭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키워드는 거의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수준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죠. 없는 부분에서 지금은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점유율 확대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증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하시고 투자 판단에 그런 모습을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조금 갖추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매인데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 매도세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나 외국인 특별한 지금은 뭐 매수를 많이 한다거나 매도를 많이 한다거나 일별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뀌는 상태죠. 그만큼 아직까지 바닥권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에 기기업종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어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안에 국내 토목 발주 물량 증가 그리고 아파트 가격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이었죠. 그런 부분 자체는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금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이 빅3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발주 모멘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어차피 포화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건설업종 자체가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수준 모멘텀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당히 심했죠. 하지만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차기 정부에는 핫토픽으로 다시 뜰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는 걸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철강금속업종 그리고 화학업종과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장거리로 달리는 마라톤을 연상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쉬어가는 흐름이 있을지언정 대신에 다시 꺾이는 흐름은 나타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걸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은행업종 같은 경우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재정절벽 이슈 외에는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의 악재가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은행업종 자체가 이슈가 받고 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설, 금융 등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입니다. 네, 그 전에 시장 잠시만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2004포인트 출발하고 난 뒤에 계속 지금 하락폭이 지금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2000포인트가 지금 이제 그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좀 쉽지 않은 흐름이 이제 윤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올해 9월달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 전에 계속 부대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큰 폭의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돌파해야 될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 최선의 기간 조정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IT 업종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을 봤을 때 비차익 쪽에서 이제 매도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차익 쪽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현물 쪽 수급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삼성전자 쪽에서 얼마만큼의 외국인의 매물이 나온지를 먼저 잠시만 조금 체크를 오늘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통신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SK텔레콤, KT, LG U+, 이 세 종목이 너무나 제한이 됐다는 부분이 너무나 조금 재미가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0.02% 정도, 뭐 거의 보합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조금 추가적인 만약에 1995, 뭐 1990포인트 이탈을 하게 되면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음식료업종이라든지 통신업종, 전기가스업종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서 상당히 그 얘기 많이 나오죠. 배당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SK텔레콤 그리고 KT 쪽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7,500원 정도 가액권에서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완만한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전과 같은 가파른 상승세, 단기적인 가파른 상승세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SK텔레콤은 현재 전고점 부근인 16만 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항상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얼마만큼 집중이 되는지 여부도 그네들의 어떤 매수 동참의 가치, 매매 동향에 함께 발을 좀 담그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 정도 현재 약과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현대홈쇼핑이죠. 현대홈쇼핑의 어떤 과징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그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는 의류 판매가 조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에서 한 30% 증가를 하게 되면서 11월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GS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겨울철 어떤 수혜주인데 지금 현재 그 홈쇼핑 관련주였던 판매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닉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제닉이 지금 현재 홈쇼핑을 통한 어떤 판매가 회복이 전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더라도 지금 홈쇼핑의 어떤 월 판매가 지금 현재 계속 월 판매가 눈에 띄는 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떤 유통업종의 발목을 좀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백화점과 그리고 백화점과 홈쇼핑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백화점 업종이 좀 선방을 하더라도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마트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음식료종 같은 경우는 0.58% 정도 현재 강세 흐름입니다. 오리온이 0.77%, 그와 반대로 CJ제당은 마이너스 0.4%, 롯데제과가 마이너스 0.3% 정도 현재 약보합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농심이 0.77%, 핑그레가 2.36%, 대상이 2.11%, 남양유업이 1.1% 정도 현재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네, 테마주 같은 경우 오늘 거의 코스닥의 왕자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돌아오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만큼 2000선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작용을 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000선 위에는 지금 주식형 펀드 6조 그리고 자문형 랩 5조 이상이 매물이 몰려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깨기가 힘든 지금 넘사벽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잠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게임주에 대해서 오늘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가 쉬어가는 날 왕자들은 다시 한번 더 기지개를 편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게임주들이 상승폭 한번 보시면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력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자체로 연결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해외 진출을 이슈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심화될수록 그만큼 어느 정도의 더욱더 갖춘 상태로 해외로 진출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자체가 지금은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고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모멘텀을 조금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엔터주 또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엔터주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어느 정도 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분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엔터지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 또한 지금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어닝 실적을 기록해 준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가스관 관련주인데요. 지금 가스관 관련주로 해서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철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잠시만요. 제가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갖고, 가스관 같은 경우에, 셀가스 같은 경우에도 스틸 플라워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하방 경직선을 띠다가 지금 갑자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양철관 같은 종목군도 상당히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 신정부 정책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속적인 이슈보다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시되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뒷받침이 된다면 그때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가는 판단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3분기 GDP가 3.01% 호조를 보이면서 강보합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세인 1990 초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일 연속 약 3조 원대의 순매수를 한 것이 지수를 방어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역대 증시는 첫 해 증시가 활황을 보였습니다. 임기 초반에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률을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낙폭이 크면서 바뀌거나 유지될 정책 기대감에 건설, 금융, 에너지 업종 등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네, 의류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태평양물산입니다. 의류, 우모, 침구류를 제조, 판매하며 연간 1억 7천만 불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재킷, 코드, 스포츠웨어, 팬츠 등 우분과 니트웨어를 미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의류에서 소재, 식품 등 사업 다각화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내 프리미엄급 다운 시장 90%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태평양물산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자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은 어떠한지요? 네, 3분기 실적은 매출이 1,7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07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습니다. 4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올 매출액은 사상 처음 5천억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갭, 자라, 필라, 에버크롬비 앤 피치 등 국내외 유명 의류기업에 납품 중인데 해외 경기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경기 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안정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태평양물산 어떤 가격대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현 주가는 PER 21배, PBR 0.56배로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추세는 11월 초 24,000원에서 반등하기 시작해서 5일선 부근에서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눌림목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28,000원대에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매수가 28,000원에서 28,800원,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태평양물산에 대해서 김성원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태근, 이상로 두 분 전문가께서도 지금까지 함께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